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18일 이 하얀 터틀넥에 짙은색 패딩을 입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경기장에서 열린 이 크림반도 합병 8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고 러시아가 단결됐다 그러면서 지켜 세웠습니다. 이 푸틴이 참석한 이날 행사장의 무대에는 나치즘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 대통령을 위해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요. 푸틴은 5분여의 연설 동안에 이 우크라이나와의 이 전쟁 상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 시민에 대한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학살을 멈추는 게 이번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계획을 분명히 완수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러시아군을 반기고 있다 이런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푸틴은 이 크림반도 합병에 대해서도 크림반도를 치욕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협박하고 있어서 이 작전이 필요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푸틴은 특히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 역사에서 우리가 이토록 단합된 적은 없다 그러면서 우리 소년들이 이 전쟁에 나가 싸움을 하는 것이 그 증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애국심을 강조했습니다. 푸틴은 그러면서 특수작전에 파견된 젊은이들이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리고 형제처럼 전장의 총알을 서로의 몸으로 막아주면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푸틴의 이날 연설은 대부분이 러시아인들을 현혹하고 혹세에 몸이 남는 그런 거짓말로 가득 찼습니다. 푸틴이 이번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던 이 돈바스 지역에서의 학살 주장부터 완전한 거짓말이죠. 원래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이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가 친러 반군을 선동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군하고 전투를 하게 했고 그 뒷배가 돼가지고 무기 지원까지 해줬죠. 그런 전투 때문에 양측 모두 희생자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집단 학살이라는 것은 완전히 러시아가 만들어낸 그런 허구의 사실이라는 거 이미 다 밝혀진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러시아군을 반기고 있다. 이거 더 말할 나위 없는 완전한 가짜뉴스죠. 푸틴은 러시아의 정보기관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렇게 환영해 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 역시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환영은커녕 심지어 러시아계 주민들마저도 러시아군을 배척하고 철저하게 항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크림반도 합병 사유에 대해서도 완전한 거짓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위협한다는 사실 역시 완전한 가짜뉴스죠. 푸틴의 거짓말의 하이라이트는 러시아 역사에서 우리가 이토록 단합된 적이 없다고 했던 말입니다. 러시아 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전 시위를 하다가 체포가 됐고 러시아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 그러면서 조국을 떠나는 이들도 수십만이 이릅니다. 이날 푸틴의 연설이 있었던 기념식에 모스크바 경찰은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BBC는 이 경기장 수용 인원이 8만 1,000명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물론 거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행사장에 참석한 시민들은 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옹호하는 상징인 Z자를 적어 놓은 그런 러시아 국기를 흔들면서 분위기를 고조했습니다만은 이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의도적으로 동원된 군중이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이 친정부 행사 때마다 공무원 등을 동원해 왔었죠. 이와 관련해서 CNN은 모스크바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받은 초대장을 입수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 초대장에는 참석자가 러시아 국기를 가져와야 되고 복장에 Z마크가 있어야 된다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CNN은 이어서 초대장을 받은 에카테리나의 말을 빌어서 학교에서 참석하라고 강요를 했는데 나는 도덕적 신념에 반하는 일이라 거부했다 그러면서 다른 학교에서 일하는 동료는 거부했다가 해고당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강제 동원을 했다 하는 이야기죠. BBC도 경기장 밖에 모인 시민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참석한 시민들이 대부분 공공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이고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는 강요를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BBC는 이어서 모스크바 지하철 공사에서 온 한 사람의 경우에 잠깐만 있다 갈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또한 한 학생은 이 기념식이 가면 이날 학교를 안 가도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모임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행사인지 몰랐다. 이렇게 BBC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BBC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인터뷰를 하거나 방송 화면에 나오는 걸 꺼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을 끌었던 것은 이날 행사를 중계하던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푸틴 연설이 끝날 무렵 방송이 갑자기 끊기는 해프닝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자 방송은 이날 아침 녹화된 국가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뒤에 푸틴 연설 장면은 처음부터 무대 퇴장까지 재방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당국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라고 밝혔습니다만은 이날 행사가 녹화본인지 생방송인지는 공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전후사정으로 봤을 때 이 푸틴에 대한 안전을 우려해서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생방송인 양 방송했다는 겁니다. 하나 더, 이 영국 데일리메일은 우크라이나 현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에도 푸틴 대통령은 비싼 명품 옷을 걸치고 무대에 섰다 그러면서 그의 옷차림에 주목을 했습니다. 푸틴이 이날 행사에서 입은 옷은 이탈리아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로르피아나 제품인데요. 가격은 약 1,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데일리메일은 러시아 시민들은 빈곤을 겪고 있을 때 푸틴 대통령은 1만 200파운드짜리 디자이너 재킷을 입고 모든 러시아인들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싸우고 있다라고 당당히 말했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데일리메일은 이어서 이 로르피아나 재킷은 러시아 화폐로 환산하면 150만 루블 정도라 그러면서 지난해 러시아인들의 평균 연봉은 67만 8천 루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 한 791만 원 정도 되는데 이 푸틴 대통령의 재킷 값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데일리메일은 서방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 일반 국민들의 생활 경제는 무너졌고 나날이 재정 상태는 더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서 야만적인 침공 이후에 러시아 경제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러시아에 있던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지만 푸틴은 여전히 고급 이탈리아 재킷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푸틴은 왜 이 시점에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거짓 선동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푸틴이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푸틴에게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시그널은 바로 러시아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반전 여론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푸틴이 대대적인 선전선동에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이 러시아인들의 여론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CNN은 서방 세계가 러시아군 병력 손실이 최소 6천 명에서 7천 명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고 군사들 사기까지 떨어지면서 새로운 이 군을 모집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푸틴의 연설이 나왔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나토군 관계자도 지난 16일 러시아가 군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지면서 어려운 상황이라서 시리아 용병이나 러시아 사설 용병처럼 비정규군을 활용하라고 있다. 이렇게 서방 언론에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내에서는 새로운 병력 충원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시리아 등지에서 한 달에 600에서 3,000달러 정도 받는 대가로 용병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러시아군이 내전에 시달리는 시리아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러시아군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의 반전 여론이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푸틴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 러시아의 날씨가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반전 여론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서방 세계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서방 진영의 보이콧에 대한 여파가 지금부터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젊은이들은 이미 서구화되어 있죠. 서방 진영의 유명한 브랜드들에 그렇게 익숙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젠 그런 브랜드를 대하는 즐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피부로 느끼는 게 제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의 러시아 판매 중단으로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이미 맥도날드는 이 러시아 내 850개의 매장을 32년 만에 폐쇄를 했습니다.
이런 폐쇄 사실을 알린 지난 8일에는 전국의 맥도날드 가게에 마지막 빅맥을 먹어보려는 시민들로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한국도 10,000원도 넘지 않는 햄버거 세트를 4만에서 5만 루블, 그러니까 한 35만 원에서 44만 원에 대파는 게시물까지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일상으로 즐기던 스타벅스, 코카콜라, 펩시콜라, 나이키, 유니클로 이런 소비재 기업들도 러시아에서 더 이상 만나볼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애플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사용이 제한되면서 이 모스크바 지하철 이용에 엄청난 불편을 느끼게 됐습니다. 또 러시아인들의 해외여행도 완전히 가로막혔습니다. 이런 글로벌 브랜드의 보이콧은 러시아 시민들의 반전 여론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러시아인들에게 반전 여론을 형성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포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러시아 팀이 유럽 지역에서 열리는 경기에 참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같은 모든 축구 경기 중계도 완전 중단됩니다. 심지어 러시아 국가대표팀의 모든 스포츠 경기 참여도 불가능해집니다. 사실 러시아인들의 스포츠 사랑은 유별나죠. 푸틴부터가 대단한 스포츠 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스포츠 경기를 이젠 러시아에서 즐길 수 없다는 것은 이 러시아인들에게 엄청난 금단 현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스포츠 단절이 과연 러시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푸틴조차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17일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인 이 알파뱅크 설립자이자 최고 재벌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하일 프리드만인데요. 이 프리드만이 미 블룸버그 통신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같은 올리가리, 그러니까 정권과 유착된 신흥 재벌들이 제재를 당한다고 그래서 푸틴에게 접근해가지고 전쟁을 멈춰달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큰 오산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에게 전쟁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누구든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푸틴의 전쟁 야욕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푸틴만이 결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푸틴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러시아 국민들입니다. 러시아인들의 반전 여론이 격화된다 그러면 푸틴은 어쩔 수 없이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은 러시아 내의 반전 여론이 더욱 격화되기 전에 서둘러서 전쟁을 마쳐야만 하는 겁니다.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 러시아 내 반전 여론도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지금 마음이 바쁩니다. 오죽했으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최첨단의 무기들까지 경납고에서 꺼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날려보냈겠습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시간은 푸틴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푸틴이 지금 초조한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